김근태 아저씨 부인이 인재근 아줌마인데 굉장히 말을 재밌게 잘하세요. 근데 그 이제 사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이제 89년도에 그 공안 정국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김근태 인재근 부부가 이제 사찰을 당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집 앞에 맨날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 집을 지킨 거야. 근데 이제 그 집의 아들, 딸이 지금은 30살, 34살이 됐는데, 그때는 89년도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 한 25년 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10살이 안 된 애들이죠. 큰애가 9살, 그 동생이 7살 이럴 때쯤이었는가 봐. 얘네들이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 집을 사찰하는 경찰이구나, 형사구나, 이걸 안 거야.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신부님이 된 그 집 사촌하고 사촌 그 형제하고 셋이서 애기들이 이제 거울로 이제 그 경찰들의 눈에다가 막 이렇게 그 반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경찰이 선글라스를 꺼내서 쓰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어린 딸이 들어와서 엄마 우리가 형사한테 막 거울로 그 반사를 시켰더니 경찰이 선글라스를 꺼냈더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7살짜리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를 감시하는 형사를 매일매일 보고 살았어야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재근 아줌마하고 얘기를 하면 재밌게 깔깔거리고 웃어요. 웃고 신나게 얘기를 했는데 끝에 나는 늘 눈물이 나는 거야. 7살짜리 여자아이가 자기네 집을 그 집 앞에 와서 그 형사가 맨날 사찰하고 있는 게 지네 엄마 아빠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 웃다가 보면 난 눈물이 맨날 나. 그래서 그 애들이 그 자라온 과정이 너무너무 애틋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 면회 갔던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주제는 이제 천준호라고 내 친구네 딸이 걔가 이제 5살인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그 애가 귀엽다는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우리 병민이 자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인재근 사모님은 지나간 얘기고 그 딸이 그렇게 귀엽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듣는 나는 눈물이 나는 거야. 세상 정말 더럽다. 어쩌면 어떻게, 그러니까 내 딸을 생각하면 그 7살짜리 여자애가 그 우리 엄마 아빠를 감시하는 형사라는 걸 매일매일 보고 다녔다는 거 아니야. 왜 울죠? 야, 번데기. 방송을 제대로 집중해서 봐, 임마! 방송을 이 방송 저 방송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방송 하나만 다 보면 왜 우는지 알 거 아니야? 꼭 번데기가 번데기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너 번데기지? 예.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나 슬펐고, 내가 진짜 언젠가, 김근태 아저씨 부인을 한번 방송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그 가족들이 겪었던 이야기, 내가 한번 꼭 들려주고 싶어요. 이 김근태 아저씨 부인한테 듣는, 그러니까 정말 그 엄혹한 시절에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계속해서 구류를 살고, 교도소에 징역을 살고,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딸내미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지금도 이제 그 딸이 30살이 돼갖고 이제 약혼자가 있고, 올해 12월 10일에 결혼을 하는데, 이 김근태 아저씨는 맨날, 여자가 그래도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는 얘기를 지금도 해. 그리고 이제 딸이 마지막에, 그니까 이제 그 결혼식을, 안 가고, 이렇게 안 가도 자기는 이해한다. 그 얘기를 맨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딸이 시집 가는 게 싫어가지고, 진짜 딸 바보야. 근데 그 예쁜 딸이 제일 이쁜 3살인가 4살 때 감옥에 간 거예요. 너무 예뻐갖고 그 애를 쳐다보면서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그 아버지가 사실 여자아이가 3살에서 5살 요때가 제일 예뻐요. 그 이쁜 딸을 놓고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심장이 무너지겠어. 근데 그 인재근 사모님이 그 이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혼자 보는 게 미안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애들이 오늘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편지에 다 써가지고 감옥에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아내가 써준 편지를 보면서
마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감옥을 견딘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특별 면회를 하면 와서 이제 애들을 보는데,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감옥에 가 있다면 그 엄마들이 대부분 이혼하고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엄마가 아버지를 면회 가는 날은 정말 그 특별 소풍처럼 너무너무 재미있는 소풍을 가는 것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갔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하는데 나는 웃으면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웃으면서 들을 수가 없었어. 지금 김그태 아저씨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몸이 왜 안 좋냐면 고문을 너무 당하는데 그 85년도에 마지막으로 붙들려 가가지고 고문을 당할 때 그 물고문을 10번인가를 당하고 정기고문인가를 또 열 몇 번인가 당해. 24일 동안 그렇게 고문을 어마어마하게 당하면서 이 그 코 속에 물혹이 생겨요. 코 속에 물혹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날이 조금만 추워지면 콧물이 계속 나는 거야. 나는 이제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 그게 언제였더라. 내가 처음이야. 96년에 처음 첫 선거를 하는데 4월 달이었어. 4월 달에 처음 선거를 하는데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데 4월 달이니까 아직 아침 저녁에 쌀쌀할 때예요. 근데 이 후보가 콧물을 자꾸 흘리는 거야.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내 딴에는 이제 막 도와주러 왔는데 후보가 콧물을 흘리니까 쪽팔리잖아. 그리고 감기신가 보다고 감기약을 좀 드시라고 이렇게 후보가 콧물을 흘리시면 어떻게 해요? 막 웃었어요. 근데 김구태 아저씨가 막 웃는 거야. 껄껄 웃더니 그러게 참 칠칠 맞지? 그러고 가셨어. 근데 이제 나간 다음에 그 수행 비서했던 선배가 오더니 콧물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왜요? 후보가 콧물 흘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들떨어지게 보겠냐고. 그랬더니 그게 물고문을 당할 때 너무 심하게 물고문을 당하니까 코 속에 물혹이 스스로 자랐다는 거야.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물을 막기 위해서 코 속에 자연적으로 물혹이 생겼대. 근데 그 혹이 제거해도 계속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코 속에 물혹 때문에, 코 속에 물혹 때문에 날이 조금만 추워지면 그렇게 콧물을 흘린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그 김그태 의원 아들이 이제 선거 사무실에 왔는데 걔 고등학생이었어. 근데 얼굴에 온통 여드름이 나 있는 거야. 내가 여드름 나 있는 사람들한테 그 특효약 다이알비누를 권해주잖아. 그러면서 이제 나의 이 다이알비누 그 용법으로 내 대학교 후배 동창 후배 많은 사람들이 그 여드름을 극복했어요. 지성 피부에 이 따뜻한 물에 다이알비누로 세수를 3번 해라 하루에. 그러면 지방이 사라지고 딥클렌징에 대해서 여드름을 낫는다. 내가 이제 그 아들한테 여드름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이제 걔한테 야, 너 아줌마가 비법을 알려줄게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모라 그랬지. 이모가 비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다이알비누를 쓰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 보름쯤 지나서 다시 봤는데 보름쯤만 다이알비누를 쓰면 나아지거든. 근데 애가 그 얼굴이 내나 덕지덕지 하는 거야. 야, 너 왜 다이알비누 안 쓰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우리 집은 다이알비누를 못 써요. 그래서 왜? 아버지가 물고문 당하던 물에서 다이알비누 냄새가 났다는 거야. 물고문을 할 때 그 물이 맹물이 아니라 자기네 손 씻은 물, 양치질한 물, 담배 꽁초 이런 게 들어있는 물에서 물고문을 한 거야. 그래서 다이알비누를 그 물에서 다이알비누 냄새가 났기 때문에 다이알비누를 집에 두면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하여튼 다이알비누 꺼낸 지 한 며칠 안 돼갖고 아직 각이 다 살아있는 또 다이알비누를 버렸어요. 내가 화장실을 휴지통에다가 너무 쪽팔리고 너무 속이 상해갖고 그 다이알비누를 버렸어. 그게 내가 96년에 만난 김근태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야. 그 가족들 이야기. 그러니 내가 지금 근데 2007년에 이제 김근태 아저씨가
단식을 하는 거야. 단식을 하는데, 단식을 한 다음부터 증세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오른손을 자꾸 떨어요. 오른손을 달달달달 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사실 정치인이, 응?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인 뭘로 판단해? 겉모습으로 판단하잖아. 하다못해 오세훈이 잘생겨서 찍었다는 아줌마들도 있는 상황에서, 항상 목을 한쪽으로 삐딱하게 하고 오른손을 떠니, 내가 그게 참 걱정이 돼가지고,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냐고 이제 막 그랬어.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왜 맨날, 그 김근태 아저씨더러 맨날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갖고, 왜 의장님은 늘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 손을 떠냐? 그게 85년도에 고문을 당하면서 오른쪽 신경판이 붙어버렸대요. 말초 신경을 조절하는 신경판이 그게 붙어버렸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른손을 떠는 거야. 그런데 한나라당 운동원들이 2008년에 선거를 하는데 중풍 걸려서 손모가지 떨면서 선거에 나왔다고. 2008년에 내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한나라당 마이크를 쥔 어떤 년이 중풍 걸려서 손모가지를 떨면서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고 나왔냐고. 내가 그때 너무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정말 그냥 죽일 뻔했어요. 내가 그냥 진짜 죽일 뻔했어. 근데 이제 그때 막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와고 막 빌고 잘못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때 마침 뭐 오세훈이가 지원을 나왔는데 죽여버릴 거라고 내가 용서할 줄 아냐고 막 그랬더니 막 와서 빌면서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사모님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년이 마이크 못 잡게 할게요. 내가 그래갖고 내가 한 번 봐줬지, 아니면 죽였어 진짜. 내가 갑자기 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가 김근태 아저씨를 생각하는 마음은, 나는 우리 친정 엄마도 돌아가시고 우리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사실 이제 나한테는 어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랑도 우리 그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한테는 사실은 부모님 같은 느낌이죠. 부모님 같은 느낌이고, 사실 왜 부모가 나이 들어가면 뭐 우리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챙겨드리고 싶고 이렇게 좀 놀아드리고 싶고 그렇잖아. 난 이제 그런 마음인데, 이번에 하여튼 그 휴가를 갔다가 내가 참 사모님은 정말 깔깔거리면서 웃는데 나는 웃을 수가 없었어. 내가 김근태 아저씨하고 김근태 아저씨 동네에 살아요. 맨 처음에 96년에 첫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김근태 아저씨를 지지하고 도우면서 살아왔어. 내가 김근태 아저씨 그렇게 사랑하는데 신지호한테 1200표 차이로 떨어질 때 내가 뭐라 그랬겠어.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문용식 총장 만났는데, 그러니까 문용식 전 사장이, 아프리카 전 사장이 자기가 아프리카를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김근태 아저씨가 본인의 정치연구소에 나를 처음에 데리고 간 거야. 데리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날 반대했어. 내가 이제 뭐 경력도 없고 그 가방끈도 대학 졸업밖에 없고 뭐 박사학위도 없고 이런데 정치연구소에 간다는 거 자체가 안 맞거든. 다 안 된다 그랬는데, 문용식 그 사장이 그 당시에 그 연구소 소장이었어요. 총장. 나를 보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제 면접을 한 거지. 나를 봤는데 나를 이제 소개한 사람이, 얘는 김근태라는 세 글자만 들으면 눈물이 발칵 솟는 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용식 사장이, 너 김근태란 이름만 들으면 운다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막 줄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여튼 오래전 얘기지.
그래갖고 내가 아무 말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 그랬더니만 그 문용식 사장이 그때 나를 반대하는 그 수십 명과 싸우면서 나를 딱 그 연구소에 데려왔지. 데려와갖고 내가 이제 계속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도 난 무시하고 내 갈 길을 가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날 잘라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때 이제 그 야생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얘는 야생마다 길만 잘 들이면 쓸모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를 그때 잘라야 된다고 얘기했던 선배가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가 그만뒀지. 그랬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김근태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감사해요 판도라님 고맙고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에 김근태 의원이 그 국회의원 선거를 떨어지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떨어졌는데 문용식 사장이 그러는 거야. 딱 그 결과를 보고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김근태 의원도 아니고 인재근 사모도 아니고 내가 제일 걱정됐다는 거야. 김근태 의원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딱 접한 순간,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김근태 의원보다 인재근 여사보다 내가 제일 걱정이 됐다는 거야. 야, 이러다 경선이 죽겠다. 경선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게 제일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나도 죽을 뻔했어 그때. 정말 뛰어내려 죽고 싶더라고. 근데 이제 마침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되고 내가 이제 촛불 방송을 막 하면서 정말 세상에 솔직히 미안한데 내가 2008년부터 방송한 건 정말 세상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세상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 방송을 하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용식 사장이 맨날 하는 말이 너 내가 아프리카 안 만들었으면 너 어쩔 뻔했니. 네. 그게 우리들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재밌는 방송 들으러 왔는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고요. 내가 이번에 이번에 이제 휴가 때도 그 개울가에 같이 나가서 그 김근태 아저씨가 흐르는 물에서 막 낚시한다고 꼭 애기 같아. 낚시를 되게 또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낚시를 하러 갔는데 물이 너무 빠른 거야. 비가 많이 와갖고. 그래갖고 낚시를 못했어. 그래서 김근태 아저씨가 너무 실망해갖고 이렇게 개울가에 앉아있는데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귀엽든지, 얼마나 귀엽든지. 그리고 그 인재근 사모님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자기 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그래서 내가 가을에 비 안 올 때 우리 다시 한번 텐트 치러 가요. 그때 김근태 아저씨가 되게 진지하잖아. 되게 진지한데 본인의 의사 표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엔 텐트를 못 쳤고 신나게 못 놀았으니까 가을에 날 맑으면 다시 텐트 치러 가야 됩니다, 의장님.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의장님 그 김근태 아저씨가 그거 말 되는데? 예. 이건 그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찬성 표현이야. 그러자 맞아. 이런 왜 보통 이제 그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분위기 잡으면서 막 웃긴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김근태 아저씨 상황에서는 최대의 찬성 표현이야. 그거 말 되는데? 예, 그래서 혹시 가을에 날 맑은 날 내가 방송 안 하면 김근태 아저씨 모시고 텐트 치러 간 줄 아세요? 근데 이제 그 오는 길에 너무 길이 막혔어. 길이 많이 막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세 차가 움직이는 거야. 세 대의 차로 움직이면서 이제 막 서로 카카오톡을 한 거예요. 보조 운전자들이. 이제 카카오톡을 하는데 이제 어떤 초등학생이 계속 이 수수께끼를 낸 거야. 이제 수수께끼를 내면서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자전거를 못 합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이런 거야. I can get 무슨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답은 모터사이클이래. 막 웃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웃는 소리에 김근태 아저씨가 깬 거야. 차 안에서. 깼는데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 그게 두 번째 질문이야. 그래서 누룽지를 영어로 하면 그랬어요. 근데 뒤에서 김근태 아저씨의 소심한 목소리 누룽지는 영어도 누룽지야. 이러는 거예요. 김근태 아저씨도 가세를 한 거야. 누룽지는 영어도 누룽지야. 그랬는데 정답은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이다. 그래서 이제 바비 브라운이래요. 그랬더니 막 빵 터져갖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여튼, 이번 휴가는, 가슴이 짠한, 비가 와서 그랬던 것 같아. 네. 하여튼, 비가 와서 그랬는지, 울다가 웃다가, 너무 잘 쉬고 왔어요. 그랬더니만, 내가 이 설사병에,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요, 사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촛불 시위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똥을 못 넣었어. 변비와 설사를 계속 반복한 거야. 내가 2008년에 촛불 집회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똥을 못 누고, 옛날엔 내가 똥을 참 잘 넣었어요. 정말 예쁘게 바나나 모양으로 잘 쌌는데, 똥을 제대로 못 싼 지가 3년째야. 설사 아니면 변비. 너무너무 괴로운데, 내가 장내시경을 했더니 장이 너무 심하게 꼬여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근데 이런 장으로는 제대로 된 변을 볼 수도 없고 설사와 변비가 계속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 휴가 전에 2주일 동안을 설사를 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내가 이번에 3일 동안 인재근 여사님과 더불어서 김근태 인재근 여사와 더불어 이렇게 다 그 휴가를 보내고 왔더니 40cm 똥 한번 쫙 나오고 30cm 진짜 올곧은 모습에 굵고 곧은 놈으로 내가 2번이나 쌌어. 예, 2번이나 내가 똥을 싸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휴가가 좋았단 얘기죠. 갔다 왔더니 사람들이 피부가 좋다고. 내 피부가 그렇게 좋아졌어요? 장하죠. 자, 우리 오늘은 여러분이 저에게 띄우는 똥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띄우기에 합당한 노래 Forever Love 캔이 불렀어요. And also, even if you call, as a reporter did, the South Korean embassy in Washington, they say, don't call us, call the Pentagon. So it's quite clear that this would not be happening if it weren't for